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해부학 교민교수 김천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근육계통까지 공부를 했고요. 그동안 저희가 조직, 세포, 골격, 뼈계통 이렇게 쭉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은 일단 근육계통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이라 해서 LMS로 진행할 거고요. 저번에 골격계 LMS를 한번 했었는데 그 시간 마찬가지로 1시간에 보통 25분에서 30분 정도 할애해서 촬영을 할 거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 3시간 정도, 세 번 정도 촬영해서 나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근육계통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근육의 구성이라든가 어떤 근육의 어떤 기능적 어떤 분류, 형태학적 분류, 기능에서는 일단은 여러 가지 수익은하고 불수익은, 그 다음에 형태학적으로는 가로문이건 민문이건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좀 세부적으로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보면은 일단 각각의 어떤 근육의 특징들이 있을 거예요. 특징들이. 예를 들어서 척추세움근의 종류라든가 그런 종류, 그런 내용을 좀 한번 세밀히 한번 살펴보시고, 근육이 일단 방대하기 때문에 한 600개가 되기 때문에 우리 다 안다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 알고 있고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은 해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제 경우는 무식하게 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예를 들어서 해방 명칭을 쓴다든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단어를 반복적으로 보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제 경험으로는 어떤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해박 문제를 풀어서 그 내용을 계속 숙지를 하게 되면 그것이 끝내는 나한테 돌아오더라. 그런 경험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이번 시간부터 예를 들어서 근육 마지막 3시간 할 텐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어려운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하여튼 좀 차분히 그냥 따라오시고 일단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일단 예습은 할 필요 없다. 그렇지만은 복습은 해라.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차분히 공부해 주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중간고사는 쉽게 출제할 거고 다음 시간에 제가 그 부분은 일단 수업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할게요. 일단 근육계통이고요. 근육계통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제가 쭉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림은 좀 이렇게 사라져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도록 하도록 할게요. 일단 근육계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여튼 잘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학습 목표인데요. 학습 목표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이 중심 단어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뼈대 근육, 심장 근육, 내장 근육 각각에 대해서 아까도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근육의 기능적, 형태학적 분류에서 각각의 어떤 종류가 뭔지 그런 부분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로막, 호흡근 가로막에 어떤 구멍이 3개가 있는데 어떤 구멍이 있는지, 그 다음에 호흡근은 들숨과 날숨에서 어떤 근육이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척추 세움근이 뭔지, 각각의 어떤 명칭을 좀 한번 잘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배 부위 근육인데요. 배 부위 근육. 한번 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배 부위 같은 복부인데, 복부 근육 같은 경우는 muscle of the abdomen이라 해가지고, 복부 근육. 그래서 배 부위의 앞벽하고, 그 다음에 가쪽 벽, 그 다음에 뒷벽을 구성하는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배 부위의 앞벽, 가쪽 벽을 구성하는 근육은 5개의 근육으로 구성되고, 이 근육의 작용은 허리 굽힘과 편, 배 부위 압력의 상승에 호흡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병원 같은 데 갈 때 초음파 찍을 때 배를 불뚝하게 내무세요 할 때 그 압력을 상승시키는 근육이 이 근육입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면 배 벽의 앞쪽에 수직으로
배 고든 근이 있습니다. 여기 배 고든 근 보이죠? 배 고든 근, 복직근, 렉터스 어브도미너스 머슬이 가지고 복직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양쪽에 배 바깥 빗근, 외 복사근이라고 합니다. external abdominal oblique muscle 이렇게 표현하고요. 외 복사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뱃속 빗근, 빗근이 있어요. 뱃속 빗근, 내 복사근이라 가지고 internal abdominal oblique muscle 이렇게 내 복사근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배 가로근 복횡근이라고 합니다. transverse abdominis muscle이라고 해가지고 복횡근이 있어 이렇게 차례대로 세 개 근육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배 바깥 빗근, 그 다음에 배 가로근, 배 빗속근이 차례대로 근육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여튼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힘살 벽의 아래쪽에는 작은 근육인 어떤 배세모근, 여기 배세모근, 이렇게 배세모근이 보이죠? 추체근, 피라미디알 머슬이 해가지고 추체근입니다. 그래서 또 중간층인 뱃속 빗근, 내복사근은 허리 근막, 엉덩뼈, 능선과 그 다음에 고삿인대, 여기 고삿인대 보이죠? 여기 고삿인대 보이죠? 고삿인대에서 일어나서 거기서 시작해서 안 위쪽으로 가서 12번째 갈비뼈와 백색선, 여기 백색선이 보이죠? 여기 백색선까지 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래 일부 소면은 음낭내로 들어가서 고환 올림근이 됩니다. 계속해서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깊은 층을 이루고 있는 어떤 배가로근, 여기 배가로근 보이죠? 트랜스버스 오브데멀 그 복횡근. 그래서 7째, 12째 갈비 연골의 속면과 허리 근막, 엉덩뼈 능선, 고삿인대에서 일어나서 여기서 시작해서 수평으로 가서 백색선, 일리아 알바에 닿습니다. 백색선에 닿습니다. 그 또한 배고든근, 여기 배고든근 보이죠? 배고든근의 힘살에는 가로로 달리는 3개 내지 4개의 힘줄이 있어서 그 나눔 힘줄, 여기 나눔 힘줄 있죠? 건에 나눔 힘줄이라는 것이 있어서 배에 힘을 줬을 때 이 힘줄 때문에 피부 표면에 가로로 달리는 선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 왕자 근육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 관련된 근육이 여기 나눔 힘줄, 건획에서 이 피부가 가로로 달리는 근육을 말합니다. 이 그림은 일단 첫 번째는 배고든근이고요. 1번 배고든근이고, 그 다음에 2번은 왼쪽이 뱃속 빗근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 3은 배 바깥 빗근입니다. 배 부위의 근육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표는 그 앞가쪽 배근육인데, 앞가쪽 배근육, 배 바깥 빗근, 뱃속 빗근, 배 가로근, 배 고든근, 배 세모근 이렇게 5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이게 공부하면서 이런 표가 좀 종종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육들은 좀 특징적으로 압축해서 어떤 설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좀 숙지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잘 봐주면 될 것 같아서, 그런 방법은 일단 첫 번째 배 바깥 빗근 같은 경우가 이제 이는 곳, 그러니까 처음에 이는 곳이 갈비뼈다. 갈비뼈 5째에서 12번째 이는 곳에 있고, 그러니까 저번에 첫 시간에 배울 때 이는 곳과 닿는 곳이라고 했는데, 이는 곳은 별로 운동성이 없고 닿는 곳이 운동성이 더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는 곳이 갈비뼈고 닿는 곳이 백색선과 두덩뼈다. 그래서 지배신경은 갈비 사이 신경을 받고, 그 다음에 기능은 몸통을 굽힌다든가 복압을 상승할 때 쓰는 근육이 배 바깥 빗근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 바깥 앞 가쪽 배 근육은 5개 되는데,
배 바깥 빗근하고 뱃속 빗근, 배 가로근, 그 다음에 배 고등근, 그 다음에 배 세모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어떤 백색선과 고사딘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아까 그 내용이 좀 나왔는데, 그림을 보면 일단 백색선, 여기 보이죠? 백색선, 일리아 알바라 해가지고 백색선은 양쪽 배 고등근, 여기 양쪽 배 고등근 있죠? 배 고등근, 복직근, 배 고등근이 만나는 중선에 수직으로 생기는 선으로서 어떤 배 부위 근육의 어떤 넓힘줄이 모여서 형성된 인대의 일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백색선은. 그래서 배 부위 근육의 넓힘줄이 모여서 만든 인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고삿인대. 여기 보면 고삿인대 보이죠? 인구니얼 리가멘트라 해가지고 서해인대, 고삿인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삿인대는 어떤 배 바깥 빗근, 여기 배 바깥 빗근 보이죠? 외복사근, 배 바깥 빗근이 닿는 부위인 위압 엉덩뼈 가시, 위압 엉덩뼈 가시에서 두덩뼈 결절 사이에 힘줄이 두꺼워져 생긴 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배 부위와 넓적다리를 경계를 하는 인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힘줄이 두꺼워서 생긴, 그러니까 위압 엉덩뼈 가시에서 두덩뼈 결절 사이에 힘줄이 두꺼워서 생긴 인대다. 그래서 고삿인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특징적으로 좀 해부학적으로 내용을 보면 여기 빨간 걸로 이렇게 글씨가 되어 있는데 남성은 정삭, 여성은 자궁 원인대 이렇게 진행해서 고삿 탈장, 서해 탈장, 탈장 부위, 후발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잠깐 어떤 정삭에 대해서 어떤 해부학적으로 좀 내용을 보면 일단 정삭은 여기 볼까요? 그림. 정삭은 고안으로 가는 혈관과 신경, 림프관, 정관 등이 하나로 모여서 줄 모양을 이루는 구조를 말해요. 그래서 한자로 보면 정자가 정자할 때 스펌 정자할 때 정자고요. 그다음에 sak은 끈 그러니까 끈을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정자에 관련된 끈 모양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스퍼매틱 코드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자궁인대, 자궁원인대 해가지고 그 울테리아 라운드 리가멘트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궁의 어떤 전면에서 시작해서 서해관을 지나서 어떤 음순까지 이어지는 끈 모양의 구조를 말합니다. 일단 주요 역할은 자궁이 앞쪽, 그러니까 전방 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자세를 유지하게 도와준 거고요. 특히 임신 중에는 자궁이 커지면서 이 인대가 늘어나고 그래서 임산부가 사타구니 쪽 통증, 사타구니 쪽 라운드 리가멘트 페인이라고 합니다. 사타구니 통증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자궁을 고정하고 서해관을 통과해서 대음순까지 이어진 끈 같은 구조가 자궁원인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뒷배병을 구성하는 근육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할게요. 뒷배병, 후복병입니다. 후복병은 엉덩근, 일리아쿠스. 여기 보면 엉덩근 보이죠? 일리아쿠스. 그 다음에 큰 허리근, 대요근, 수압 매니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작은 허리근, 큰 허리근은 보이죠? 그 다음에 작은 허리근, 수압 마이너, 그 다음에 허리 네모근, 그 4개의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허리 네모근은 엉덩뼈 능선에서 시작해서 위로 12번째 갈비뼈와 첫째, 넷째 허리뼈를 연결하는 근육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허리 네모근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근육은 다리 근육에 속한다고 합니다. 다리 근육에 허리 네모근을 제외한 3개 근육은 다리 근육에 속합니다. 여기 표도 이게 지금 다시 정리됐는데요. 뒷배 근육에 대한 요약 설명이에요. 그래서 허리 네모근을 제외한 3개 근육 중 엉덩근, 그다음에 큰 허리근, 작은 허리근은 다리 근육에 속하고 나머지
일단 전체 보면 허리 내모근까지 4개 근육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아까 내가 설명했듯이 이는 곳, 닿는 곳, 지배 신경이 뭔지, 그 다음에 기능이 뭔지 이 내용을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 이음 부위 근육인데요. 이것도 그림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가슴 부위의 대부분은 큰 가슴근, 대흉근이 아니고 팩토리얼 메이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흉근, 여기 보이죠? 대흉근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근육의 깊은 곳에 세목골의 작은 가슴근, 소흉근이랍니다. 소흉근, 팩토리얼스 마이너. 그래서 소흉근이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빗장뼈의 아랫면에 작은 근육인 빗장밑근, 빗장밑근이라고 합니다. 빗장밑근, 서브클라비스라고 해요. 그래서 빗장밑근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갈비뼈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 앞톱니근이 있습니다. 앞톱니. 그래서 4개의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팔의 근육입니다. 팔의 근육. 팔의 근육은 팔을 연결하는 근육이고, 위팔 근육, 그 다음에 아래팔 근육, 그 다음에 손 근육 4개 군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팔에 분포하는 척수신경의 집단인 어떤 팔신경 얼기 어떤 가지가 지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제 어깨 근육으로 할게요. 어깨 근육. 어깨 근육은 일단 어깨 근육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숄더, 머슬러보다 숄더라 해가지고 어떤 빗장뼈, 클라피클과 어깨뼈, 스캐플라 주위에 어떤 위팔뼈에 부착해서 어깨 관절, 숄더 조인트 운동에 관여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을 덮고 있는 어떤 삼각형 모의 어깨 세모근, 그리고 어깨 세모근 보이죠? 삼각근이 어깨뼈 가시 위아래에 있는 가시의근과 가시아래근, 가시위근, 가시아래근 보이죠? 그 다음에 어깨뼈의 가쪽 모서리에 부착하는 큰 원근과 작은 원근, 큰 원근, 작은 원근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어깨뼈의 앞면에 부착하는 어깨 밑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깨의 근육은 6개의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근육 둘레띠 회전근개 설명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근육 둘레, 회전근개, 그러니까 로테터 코프라 해가지고 어깨 윗근, 여기 어깨 윗근 보이시죠? 어깨 윗근, 그 다음에 가시위근, 극상근, 그 다음에 가시아래근, 극하근, 그 다음에 작은 원근, 소원근이 아니라 작은 원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의 어떤 힘줄은 어깨 관절의 관절주머니에서 돌아가면서 부착되어 있어서 위팔뼈의 어떤 큰 결절과 작은 결절 주위에 모여서 운동 시에 위팔뼈 머리를 관절 오목내에 유지시켜서 어깨 관절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만약에 근육 둘레띠의 어떤 하여시에 어깨 어떤 벌림이 제한을 받는다고 해서 회전근개라고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어떤 어깨에 어떤 그 근육이 파열돼서 어떤 그 질병이 일어나는 회전근개 질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지대의 근육입니다. 상지대 근육. 요거 좀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상지대 근육 전체 내용 나온 건데, 근육 둘레띠 회전근개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가시위근, 그 다음에 그 가시아래근, 그 다음에 작은 원근, 그 다음에 어깨 밑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그 어깨 파열시에 어깨 벌림이 제한을 받는다고 위에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표를 좀 잘 봐주시기 바래요. 다음은 팔의 근육 중에 위팔의 근육입니다. 위팔의 근육은 주로 그 위팔뼈의 앞면과 뒷면에 부착되어 있는 어떤 근육으로 어떤 굽힌 근육군, 그
다음에 편근육근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굽힘근육근, 플렉서 그룹입니다. 위 팔뼈의 앞면에 있는 3개의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 팔뼈의 위쪽에 2개의 힘살인 긴 갈래와 짧은 갈래로 시작해서 위 팔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팔 두갈래근, 여기 위팔 두갈래근 보이죠? 상완 이두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의 안쪽과 깊은 곳에 각각 불이위팔근 보이죠? 불이위팔근이 있고, 그 다음에 위팔근, 상완근이 포함되어 있어서 위팔뼈의 앞면에 3개 있는 근육은 뭐뭐다? 위팔근, 위팔 두갈래근, 그 다음에 불이위팔근, 이렇게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편근육입니다. 그림 볼게요. 편근육, 익스텐서 그룹 해가지고, 편근육은 일단 위팔뼈의 뒷면에 있는 어떤 2개의 근육이 있어요. 편근육은. 그래서 위팔 세갈래근, 상완 삼두근이라고 합니다. 상완 삼두근. 위팔 세갈래근은 어떤 긴 갈래 안쪽 및 가쪽 갈래로 구성되어 있는 큰 근육이고, 팔꿈치근 주근이라고 합니다. 팔꿈치근은 팔꿈치 머리의 가쪽면에 붙어있는 짧고 작은 삼각형 모양의 근육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은 노신경을 지배를 받습니다. 노신경이라는 게 우리 그 노골, 라디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위팔 상완의 어떤 근육을 이렇게 표시를 한 건데요. 일단 굽힘 근육하고 편근육 2개, 굽힘 근육에는 3개, 위팔 두갈래근, 불이위팔근, 이렇게 되어 있고, 편근육에는 위팔 세갈래근, 그다음에 팔꿈치근, 이렇게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팔의 세 번째 아래팔의 근육입니다. 아래팔. 그래서 아래팔의 근육 전완근이라고 해요. 전완근은 위팔뼈 또는 노뼈와 좌뼈에서 시작해서 대부분 손의 뼈에 가서 끝납니다. 그래서 위팔뼈 근육과 같이 굽힘 근육과 편근으로 분류를 하고요. 굽힘 근육 같은 경우는 안쪽의 일부가 자신경 지배를 받는 것 외에는 모두 정중신경을 받는다고 합니다. 정중신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먼저 굽힘 근육입니다. 굽힘 근육은 아래팔이 앞면에 위치하는 8개의 근육인데요. 일단 5개는 얕은 층에, 3개는 깊은 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얕은 근육층, 슈퍼피셜 리어라고 얕은 근육층은 5개의 근육이 공통적으로 위팔뼈의 안쪽 위 관절윤기에서 시작해서 질서정연하게 배열해서 가쪽에서 안쪽으로 차례대로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원옥침근, 원회널근이라고 합니다. 원회근과 그다음에 노쪽 손목 굽힘근, 요 촉수근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긴 손바닥근, 장장근, 그다음에 좌쪽 손목 굽힘근, 척측 수근근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있고, 이 근육의 깊은 곳에 그 얕은 손가락 굽힘근이 이렇게 있습니다. 얕은 손가락 굽힘근이 천지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팔의 근육 얕은 층에 있는 5개의 근육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 얕은 손가락 굽힘근은 4개의 힘줄로 갈라서 둘째, 5째 손가락의 중간마디에서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긴 손바닥근의 힘줄은 손바닥에서 부채꼴로 퍼져서 삼각형 모양의 손바닥 넓힘줄, 수장건막이 형성하면서 손바닥의 근육을 덮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오늘 그 배부의 근육, 그다음에 팔의 근육 중 팔이음 부위 근육하고, 그다음에 가슴 부위 근육, 그다음에 팔의 근육 중에 어깨의 근육, 그리고 위팔의 근육, 그다음에 아래팔의 근육의 어떤 굽힘근의
얕은 근육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단 나머지 그 팔 근육과 다리 근육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하여튼 오늘 그 수업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내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교과서를 보면서 아니면 제가 LMS 올리면서 이 PPT 일단 그 수업 동영상 말고 수업 자료도 올릴 내용이니까 한번 내용적으로 한번 쭉 보시고 정리를 부분적으로 각자 개인별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